본조르노, 미스 시저입니다. 이탈리아와 로마의 상징을 딱 하나만 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건축물이라면 바로 콜로세움일 것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단어는 근처에 서 있었던 거대한 네로 황제 동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거대한이란 뜻의 라틴어 콜로소, 그곳에 세워진 스타디움이란 뜻으로 콜로세움으로 불리웁니다. 이태리에선 콜로세오입니다. 그 조각상은 후에 개조되어 태양신 헬리오스의 동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중세시대의 헬리오스는 이교도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상은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 파괴되지 않고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쇠퇴하고 어려워지자 청동을 쓰기 위해 무너뜨려 녹여버렸는데요. 지금은 그 기단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콜로세움의 자리는 주거지역이었는데요. 서기 64년 로마의 대화재로 로마가 불타버린 후 네로는 콜로세움의 자리, 즉 로마 건국의 시작 장소인 팔라티노 언덕과 에스킬리노 언덕 사이에 거대한 황금 궁전인 도무스 아우레아와 인공호수, 정원 등을 지었습니다. 기존 수로들이 이 정원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대하게 개축되었고 궁전과 정원들은 화려하게 장식이 되었는데요. 궁전 옆에는 네로의 모습을 본딴 거대한 청동상을 세워져서 네로가 축출된 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스타디움을 지은 것입니다. 참고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최초로 공중화장실을 공회장에 설치한 황제입니다. 다른 원형극장들이 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것과는 달리 콜로세움은 도심 한가운데 계획되어 지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후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가져온 황금과 불을 건축에 사용하고 전리품과 함께 들어온 10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동원되어 지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은 목재, 응회암, 석회암, 콘크리트, 타일과 같은 재료로 지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응회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회암은 화산재가 엉겨 굳어진 암석으로 주로 화산이 분출된 지역에 퇴적되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오랜 세월 숨어 살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그곳이 응회암 지대라서 구멍을 팔 때는 흙이 부드러워 수월하고 일단 공기에 접촉이 되면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는데요. 그 암석은 기공이 있어 통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긴 세월 기독교인이 지하도시를 건설하여 숨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덕과 같은 자연 지형에 기대어 지어진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과는 다르게 콜로세움은 완전히 독립된 건축물인데요. 외벽은 층층이 쌓여있는 3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둥의 열들은 층마다 그 양식이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등으로 다양하게 다르게 지었습니다. 2층과 3층의 아치에는 원래 신화 속 등장인물의 조각상들이 세워져서 화려함을 더했는데요. 200개의 가죽으로 된 차양이 콜로세움 내부에 설치되어 관중에게 태양과 비를 차단시켜 주었는데 이 차양은 경기장의 3분의 1을 덮을 수 있었고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건축이었지만 유사시 관중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의 건축가들은 관중의 빠른 유입과 퇴장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여 총 80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그 중에 76개의 문을 일반 군중이 사용하여 각 출입구에 고유한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나머지 4개의 문, 즉 북쪽의 정문은 황제와 귀족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동쪽과 서쪽, 남쪽에 있는 문은 로마의 엘리트층이 사용하였는데요. 4개의 주요 문은 타일과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요즘도 주변에서 그 파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벽 자체가 많이 무너져서 현재 32개 문만 남아 있습니다. 관중들에게 입장할 때 번호가 새겨진 도자기 파편 형태의 입장권이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예약한 관중석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관중들은 넓게 뚫린 통로를 통해 좌석을 찾아가고 또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흩어지게 하였는데요. 콜로세움의 실용적 구조는 단 몇 분 만에 모든 관중들을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콜로세움에서 볼 수 있는 외벽에 난 구멍들은 전쟁 때 난 대포 구멍이 아니라 장식된 조각상을 박아놨던 쇠가 빠진 구멍으로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대리석이 필요할 때마다 로마의 유력자들의 채석장으로 대리석을 필요한 대로 거기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생긴 흔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 콜로세움에 이렇게 쇠파이프로 해서 대리석 장식을 했을 때 이 대리석을 떼어가게 되면 이 쇠파이프까지 있어서 그 구멍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콜로세움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어떻게 폭파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서방세계 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이기에 세계대전의 당사국들이 유적의 보존을 위해 무방비 도시로 선포하였기 때문에 무차별 포격에 참사해서 살아남아서 오늘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콜로세움은 공짜로 만인에게 열린 공간이었는데요. EU 연합이 생기면서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넉넉함이 사라지고 북유럽의 경제 논리에 따라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주변 정리도 같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의 무대로 콜로세움에서 유명인의 음악회나 패션쇼도 했지만 많은 군중이 모이면 이산화탄소 양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유적의 훼손의 위험이 있어서 요즘엔 이벤트 장소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주일의 성금요일에 교황이 십자가를 지고 콜로세움의 교황 자리에 오는 행사는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차오!